자, 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모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책 몇 권 남았어요? 한 100분 남았습니다. 야 이거 100분이 안 넘어가네. 예. 빨리 끝냅시다. 이거 꼭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 건데. 만 권에 100권 남았어요 예. 지금. 예. 예. 자, 책 꼭 사라고 읽으라고 사라는 거 아닙니다. 자, 자 이번 주 뭔가요? 그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가가 그 폭락했었잖아요. 대폭락했는데. 예, 그때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본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하락률이 컸었어요.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이번에 이제 주가 하락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엔캐리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일본은 당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의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벌어진 일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일본조차도 지난주 월요일 날 떨어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만 아직 회복이 덜 됐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취약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 취약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보려면 이제 결국 내수와 수출을 볼 수밖에 없는데 크게 볼 때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와 관련된 통계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 판매액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일반 슈퍼마켓부터 백화점, 온라인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 이제 비교하는데 이거 전에 게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지금 표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저게 이제 2022년 1분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이 2분기고 3분기고 쭉 해서 올해 2분기까지 쭉 그렇게 돼 있는데 22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1분기만 딱 플러스로 하다가 뚝 떨어져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라는 게 4, 5, 6월 달입니다. 근데 월별로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네. 네, 6월 달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항상 그런데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소매 판매액은 웬만하면 계속 증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게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9분기 연속해서 하락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95년 통계 집계에 이제 최초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9분기 연속 감소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도 5분기 정도 감소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반전을 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금융위기 때는 한 2분기 정도 감소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는 1분기만 딱 감소하고 다시 이제 회복했습니다. 이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죠. 그래서 이게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9분기 연속 감소는 우리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처음 있는 일이야. 9분기 연속 감소. 감소하는데 저 맨 끝에 내수 분기지 이러면. 그렇죠. 내수 분기죠. 우리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사실 없었을 얘기고 이런 거를 보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숫자로 드러나잖아요. 저 맨 끝에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에 제가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2.9하고 가로 안에 마이너스 3.5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2분기는 원래가 저게 뭐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같은 달 대비다 보니까는 마이크를 약간 당겨주세요. 전년도 같은 월 대비다 보니까는 저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마이너스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떨어진 전달을 비교해서 전달 그 수치를 내니까 전달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그 또 마이너스가 되기 힘든데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라는 건 계속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 끝에 숫자를 제가 이렇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2년 전 2분기가 뭐냐면 22년 2분기잖아요. 그때도 마이너스 기록했었잖아. 그러니까 누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게 마이너스 3.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조 효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이 내수가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것이 실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6조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제 이 언론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음으로 넘겨봐 주세요. 그 들고 나오는 게 수출입니다. 제가 수출은 하도 많이 소개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제가
생방송 도중 사상 최초로 네. 잠깐 끊고 화장실 다녀야 돼. 제가 요즘 중간에 끊지 않고 2시간 동안 연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찾기 힘든데 지금은. 그래서 교수님이 희망사항으로 실드 치는 수출 기사 있잖아요. 예. 이거를 설명하고 한 2분만 설명하고 계십시오. 제가 제가 혼자서요. 혼자서. 예, 알았습니다. 자, 제가 잠시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한 50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느낌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잠깐 제가 갔다 오게요. 네, 그래 다녀오세요. 제가 혼자 진행하고 제가 혼자 할 테니까는. 그러니까 내수가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지금 유별나게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 실루 치는 게 이제 수출 기사입니다. 수출은 제가 그 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뉴스공장 아니면은 그냥 언론들을 일반 국민들은 되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얘기라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 서너 가지 정도 제가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맨 위에는 이제 뉴시스에 나온 건데 올해 이제 수출 총액이 7천억 불을 달성할 걸 기대가 된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중국 수출도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데일리 경제는 이게 이제 극우 성향 이제 언론이라고 시중에서 이렇게 평받는 저건데 여긴 세계 5위 수출국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을 제치고 수출액이 그러니까 세계 5위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상할 거다 하는 이런 기사가 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다 보니까는 집권 여당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받아가지고 집권 여당 자체가 이게 사실은 가짜 뉴스거든요. 세계 5위 수출국 기대감이라는 것이 위에 거도 되게 이제 희망사항인 거고 세 번째 건 가짜 뉴스인데 이 가짜 뉴스를 집권 여당이 그대로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뉴스공장 같은 데서 이거를 검토를 안 해주게 되게 되면은 검토를 안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걸 그냥 사실로 이걸 받아들일 게 아닙니까? 받아들일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 또 관심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기저효과가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7천억 달러가 기대된다는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거 저 장을 넘겨봐 주실래요? 넘겨봐 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반 나눠서 이제 빨간색 수출 기준으로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이제 수출 실적입니다.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3,348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2년 전에 22년 상반기에는 얼마였냐면 3,505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2년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7월 달 걸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7월 달 수출액이 올해 그러니까 7월 달 지난달에 575억 달러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전 7월 달이 602억 달러였었으니까는 한 28억 달러 정도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이제 비교를 했냐면은 2년 전 수출 2022년도의 수출이 7천억 달러가 안 됐었어요. 역대 최고였었는데 이때가 6,836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2년 전 2022년도에 수출액도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7천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일단 2022년도 수출을 회복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7천억 달러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로 써야 되는 것인데 2022년도 수출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7천억 달러 달성이 기대가 된다. 이 얘기는 사기죠. 교수님 지금 어딘지 이제 제가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기사 10여 초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기사가 수출 기사가 관련해서 이제 이 가짜 뉴스들이
이 뉴스공장에서 안 다루게 되면 이걸 많은 국민들이 네. 지금 내수는 붕괴된 거는 지금 실드를 못 지켰고 정부가 네. 지금 자영업자가 죽겠다 그러니까요. 수출 회복이라고 막 그러니까 떠들고 수출 회복만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온갖 거 하는데 근데 2003년에 23년에 워낙 폭락이 심해가지고 기저효과로 그렇죠. 좀 이제 회복된 거죠. 조금 회복된 네. 것을 근데 2022년 수준에는 아직 멀었다 이거죠. 회복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 수출이 6,836억 달러뿐이 안 됐었는데 네. 그때도 7천억 달러가 안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2022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절반, 문재인 정권이 절반 예. 책임이 있는 예. 예. 그 시절, 예. 그 시절보다도 아직도 못하다. 못하는데 네. 어떻게 7천억 달러를 얘기를 하냐 이거지. 2022년도 수준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7천억 달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첫째 기사가 사기다라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표를 넘기지 말아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 수입을 한번 봐보세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불황의 흑자다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된 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은 중국도 보게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79인데. 마이너스 상반기에 180억, 7월 달에도 18억 달러가 거의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네. 중국은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렇죠. 이게 가짜 뉴스라 이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이 시장이 아세안 시장인데 아세안 시장도 그렇잖아요. 거의 100억 달러인데 예.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반도체는 그러니까 막 회복돼 가지고 지금 저기 굉장히 호황인 줄 알았는데 예. 2022년 수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안 됐어요. 덜 아직도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 예.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수출도 결국은 내용이 회복됐다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그 다음 걸로 넘겨봐 주세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많이 증가했었어요. 네. 근데 중소기업 수출액도 그러니까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2022년 수준을.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핵심 부분이 정보통신 기술 이 산업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한 중국 수출만 제가 따로 이제 그 정리했습니다. 넘겨봐 보세요. 중국 수출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수출액이 748억 달러입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748억 달러인데 2011년도에 762억 달러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 수준도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10년 이상을 까먹은 거네. 그렇죠. 한꺼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때 이제 그 946억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2011년도 수준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게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잃어버린 10년, 13년이 잃어버린 지나가 버린 13년이 거죠. 발생한 거예요.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겨봐 주시면요. 7월 달 거도 한번 봐보세요. 7월 달 거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달 거도 201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7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중 수출이 회복된다? 이거 가짜 뉴스죠. 가짜 사기죠. 뉴스다. 사기죠. 아니 2011년 수준보다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세계 순위는 어때요? 세계 순위.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겠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막 보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는 5위로 이제 일본 제치고 5위로 진입한다 이런 기사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4년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세계 10위권 수출 10위권 국가들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23년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마이너스 7.5%나 감소했었어요. 수출이요. 그러니까 세계는 마이너스 4.8%가 평균 감소는 더 많이 감소한 거였죠, 작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이제 9.6%로 기저효과로 이게 좀 올라가는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 떨어지죠. 자, 그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게 되면은 자, IMF 자료인데 한국이 2022년까지 세계 수출 순위 6위였었어요. 일본이 5위고 우리가 6위였는데. 예. 근데 작년도에 8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파리가 떨어졌. 8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좀 회복해서 7위를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7위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일본이 2022년도에 2,270억 달러에다가 그다가 이제 아니 저기 맨 오른쪽이 22년이에요. 그게 2,529억 달러 하다가 맨 왼쪽이 올해 겁니다.
네. 2,270억 달러로 일본이 지금 죽쓰고 있어요. 일본이 죽쓰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좀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교차가 될 게 아니냐 순위가. 그래야 이 하는데. 얘기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밑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가 원래 22년도에 7위였었는데 네. 이탈리아가 좀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앞섰어 이미. 그렇구나. 이미 앞섰어. 그러니까 일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탈리아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한국이 차지할 가능성은 없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숫자로 보자면.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만약에 2021년, 2022년 추세로 쭉 갔으면 사실은 진작에 일본을 제쳤어야 하는 건데 예.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그래. 거구나. 그러니까 일본만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후퇴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7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5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 예. 그걸 좀 뒤집어 가지고 끌어내린 거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팩트인데 지금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IMF 통계 수치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7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일본이 떨어지게 되면은 5위로 진입할 거다.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집권 여당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데. 정부의 사실은 정부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수출 비중이 계속 한때는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 한 10% 이상 차지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일본이 계속 미끄러져 가지고 아베 때도 계속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3.17%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어디까지 내렸냐면 2.9%가 지금 붕괴됐어요. 2.89%까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근데 우리도 추락하는 바람에. 한국도 추락하고 있다 이거지. 한국도 2.9였었는데 2.8로 추락하다 보니까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려면은 한국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2022년 수준보다 더 올라가야 중국, 되는데. 미국, 독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 일본이 줄어드는 걸 보고서는 야 우리가 일본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탈리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구만요. 이탈리아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탈리아가 제쳤다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언론들이 지금 이 수출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경제를 실드 치려고 그렇게 무던히애를 쓰고 가짜 뉴스를 가는데 집권 여당은 이 통계 수치를 아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의 통계 수치를 넘겨받는데 보니까요. 근데 이 집권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가게 되면은 집권 여당이 예. 가장 앞장서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병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